근육량이 좋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노년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반드시 받아야만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여생의 마지막 10년을 침대에만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이 근력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노년 운동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운동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노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현대 사회에 오면서 사실은 겉의 외모는 조금 젊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체격은 좋아졌는데 뭐 체력은 떨어졌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젊어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노화는 예전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 이유는 일단 환경적인 요인, 생활 습관,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는 좌식생활, 불규칙한 식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가속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유난히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분들이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먼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정크푸드를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수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정보를 잘못 얻어서 막 잘못된 운동을 해갖고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면역력을 약하게 하고 혈관의 건강도 좀 약화시키면서 가속 노화를 겪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노화가 가속화되는 분들을 보면은 근육량 감소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합성 능력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그 찬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죠. 근육은 점점 줄죠. 단백질 합성은 떨어지죠.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노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근육의 역할은. 왜냐하면 이 근육이 대사의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근육 자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몸에 있는 혈당, 당을 흡수를 하고 그걸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이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좋아야 당뇨병 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혈중 당이 올라가면 피가 끈적끈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적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 쪽 발병 확률이 한 70-80% 정도 높다고 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치매죠. 근육이 좋은 사람들이 치매도 덜 걸려요. 뇌의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근육이 좋으면.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같은 나이라도 좀 더 활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몸이 노화가 좀 천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생리적인 그런 기능들이 잘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활동적이고 몸에 근육도 많은 분들은 똑같이 넘어지더라도 골절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확률도 더 적으니까 훨씬 노년에 누워서 지내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걷기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점점 줄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기 시작을 해요. 그게 나중에 심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이제 변화가 되니까 몸의 균형 감각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 위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꼭 근육량을 늘려놔야 체중 조절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이런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균형을 맞추는데 훨씬 도움이 돼서 저는 근력 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노년 운동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운동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도 이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먼저 덤벨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덤벨 뭐 2kg, 3kg 정도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없으시면 그냥 집에 이런 생수병 있잖아요. 이런 게 덤벨이다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8개 집에서 하는 운동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이두근. 그냥 평상시에 이런 행수병 들고요. 아니면 덤벨 들고 그냥 가볍게 이두근 해주시면 되는데,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이게 집에서 하는 이두근 운동입니다. 이두 운동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숄더 프레스, 어깨를 위로 쭉 올려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5회 정도 해주시고요. 15회 다 하셨으면 삼두근 운동하는 건데, 자, 삼두 운동은 초보인 분들은 한쪽 팔을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삼두 운동 해주시면 되고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양쪽 팔을 동시에 해서 이렇게 삼두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등 운동이고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서 척추각을 딱 잡아주시고 등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뒤쪽으로 견갑근을 모여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등 운동을 해주시고요. 다음 운동은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엉덩이가 쭉 나왔다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들고 허리 힘으로 이렇게 들면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엉덩이 힘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종아리. 이렇게 팔을 모으시고 종아리를 쭉 올리고 내리고 쭉 올리고 내리고 15회 정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다음은 스쿼트. 어깨 넓이를 벌려주시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마지막으로는 무릎 들기 운동도 같이 하면 좋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 쭉 들었다가 내리시고 들었다가 내리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게 한쪽 발로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체 운동에도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들기 운동 함께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노년에 할 수 있는 운동 8가지 한번 섞어서 보여드렸고요. 꼭 덤벨이 없거나 물병이 없어도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충분히 운동 효과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무게가 없으면은 근력 운동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걸 들고 하시는 게 더 큰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서 운동하기 힘들면은 자기 전에도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브릿지 운동, 그냥 누워서 엉덩이만 들면 되니까. 그다음 플랭크 운동 같은 것도 자세만 딱 잘 잡고 하면 도구 없이 침대나 아니면 잠자리 들기 전에 바로 할 수가 있고요. 킥백이라고 뒤쪽으로 뒷발차기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엉덩이 운동에 좋으니까 자기 전에 할 수가 있고, 사이드 레그 리프트, 옆으로 다리 올리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누워서 자기 전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육량이 좋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노년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뭐 치매에 걸리거나 해서 누워서 지내는 거,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반드시 받아야만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팔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치매 같은 게 오게 되면은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죠. 기대 수명과 우리 건강 수명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탁 쓰러져서 몇 개월 좀 병원 신세 지다가 돌아가시는 그 기간, 그게 근육량이 좀 없는 분들은 막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여생의 마지막 10년을 침대에만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이 근력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만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력 운동할 때는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근육에 자극이 들어가요. 만약에 운동을 했는데 제대로 자극이 안 되면 힘들기만 하고 시간만 뺏기고 오히려 엉뚱한 관절에 무리를 줘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해야 운동이 효율적이고 재밌어지거든요.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이 변화가 되는 게 느껴져야 운동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해야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강도가 약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세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늘 운동 꼭 하시라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 아주 심한 통증만 좀 줄어들고 나면 이제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걷기 운동하세요. 근력 운동하세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하루에 1000번씩 20,000번씩 걸어요. 매일 걷는데도 아파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거 잘못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걸었을 수도 있고요. 걷기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는 해요. 어떤 준비물도 필요 없고 신발만 있으면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건강을 좀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걷기 운동만 하게 되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근력이 없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이런 걸 분해를 해서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삼기 시작해요. 그럼 오히려 더 독이 되겠죠?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아니면 발에 문제가 있다. 발의 모양, 평발이라든가 하이아치를 가지고 있는 묘족이라든가 이렇게 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거를 교정하지 않고
않고 무작정 만보 이만보 걷는다? 그게 오히려 발바닥, 무릎, 허리 통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발의 상태,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적절한 운동과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무작정 오래 걷는다고 그게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외에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추천하는 운동들은요. 저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수영이요. 수영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왜냐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요. 전신을 이제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도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영 내지는 아쿠아 운동 이런 거 저는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격한 운동보다는 요가가 몸의 유연성을 좀 좋게 하고 균형 감각을 좀 좋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는 이제 자전거 타기 괜찮죠. 자전거 운동이 원래 심혈관 쪽에 도움이 되고 유산소 운동에도 좋고 특히 이제 실내에서 자전거 타시는 거는 넘어질 위험도 없으니까 실내 자전거 타기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운동만큼 먹어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근육 강화를 위해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어와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근육을 합성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운동하고 나서 충분히 이 공급이 안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은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뭔가를 이제 없애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는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 이외에도 우리가 비타민 D라든가 칼슘 이런 걸 같이 섭취를 해줘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오메가3라든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것도 같이 드시는 것도 좋겠죠.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식품은요. 일단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 해서 뭐 닭가슴살, 두부, 생선, 달걀, 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하기도 어렵지 않고 씹기도 어렵지 않고 부드러운 단백질들이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 있는 게 생선이죠. 연어라든가 고등어, 참치 이런 음식들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타민 D가 풍부한 거는 계란 노른자, 그다음에 우유, 버섯, 칼슘이 풍부한 걸로는 유제품들이죠. 치즈라든가 우유라든가 요거트, 그다음에 브로콜리, 케일 같은 것들이 뼈 건강에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것들은 이제 과일이 되겠죠. 과일 중에서도 베리, 블루베리라든가 아니면 딸기 같은 거, 아니면 시금치, 당근 이런 것들이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거니까 이런 식품들을 좀 균형 있게 같이 골고루 드신다면 근력 강화뿐만 아니라 노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백질 보충제만 먹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죠. 왜냐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근육 합성을 위해서 단백질이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운동을 안 하고 이것만 먹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먹어야 우리 몸이 근육 합성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지 그거를 안 하고 단백질만 먹는다? 그러면 별로 흡수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과잉이 되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는 있어요. 그냥 드시지 말고 꼭 운동을 하고 나서 드세요. 그래야만 어떤 보충제를 먹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년에 하면 좋지 않은 식습관, 밥에다가 물 말아 먹는 거. 이거는 좋진 않죠. 씹기 귀찮을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밥이 너무 뻑뻑하거나 그러면 물 좀 갖고 와봐. 물 부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드시면 아무래도 이게 수분이 있으니까 넘어가기가 좀 편해서 그렇게 드시는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 충분히 씹지를 않아요. 쌀을. 밥을 충분히 씹어서 신호를 주는 거죠. 우리 뇌한테. 씹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음식물을 먹으니까 내 소화 기관들은 이제부터 준비해서 소화 좀 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씹는 걸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뱃속에서는 충분히 소화시킬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소화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영양 흡수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충분히 씹지를 않고 넘어가니까 포만감 느끼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밥에 물 말아 먹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밀가루 많이 드시는 거, 정제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거, 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제탄수화물이 갑자기 혈당을 확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면 뚝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오고 그러면 이제 확 피곤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너무 짜게 드시는 거. 나이가 들면은 맵고 짠 음식들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 결국에 이제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콩팥 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게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너무 단 거,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식사. 리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은 정해진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뇌는 거기에 잘 대비를 해서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하는데 불규칙하게 먹게 되면 우리 뇌가 대비를 못하니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코어 운동하려고 하다가 다치는 분 꽤 있어요. 복근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 이러면은 오히려 운동이 독이 돼서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자세 대표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죠. 자차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근을 할 때부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앉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앉겠죠. 그렇게 해서 출근을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한 8시간, 9시간 그렇게 일을 하고 다시 퇴근을 합니다. 또 자동차를 타면서 앉아서 오잖아요. 그럼 벌써 열 몇 시간을 하루 동안 앉아 있었는데 하루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저녁 시간에는 좀 쉬어야 되죠. 그럼 바로 오자마자 소파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앉아서 보낸다. 그 앉아있는 자세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그게 허리에 무리를 주고 심하면 디스크까지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렇게 허리를 혹사시켰으면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좀 하고 허리에 휴식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때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허리 부상을 오히려 입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어 운동 하려고 하다가 다치는 분 꽤 있어요. 복근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 이러면은 오히려 운동이 독이 돼서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한국인이 유독 좋아하는 자세가 있고 그게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바닥에 앉는 습관. 딱딱한 바닥에 앉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체중이 균등하게 딱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한쪽의 근육은 더 많이 쓰게 되고 반대쪽 근육은 늘어나면서 약해져요. 그리고 양반다리 하고서 이제 좌식 생활 오래 하는 거, 이런 것도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쪽 다리만 세워서 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자세인데, 음식 준비를 하시거나 집안일 하실 때 꼭 저렇게 한쪽 다리만 딱 들어 올리고 앉아 계세요. 저게 편하신가 봐요. 그 다음에 뭐 다리 꼬는 자세라든가 스마트폰 할 때 이렇게 꾸부정하게, 목이 구부러지면 허리도 같이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좋지 않은 자세를 취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첫 번째로 코어 근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코어가 뭐예요? 이제 중심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1cm, 2cm짜리 그런 근육들이에요. 척추부터 해서 골반까지 쫙 연결이 돼서 척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픈 분들을 보면 이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이런 대근육들은 운동하기가 쉽죠. 눈으로 보이잖아요. 허벅지 근육 움직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데 이 코어 근육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코어 근육을 단련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코어 근육을 또 다른 말로 천연복대라 그러거든요. 주변 근육이나 뼈 움직일 때 이걸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들을 좀 단련을 시켜야만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허리 아픈 분들 의자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 알려드릴 거고요. 동작 되게 쉽고 되게 귀여운 동작도 있으니까 따라해 주시면 재밌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서 허리는 곧게 펴고요. 양쪽 발은 바닥에 이렇게 평평하게 둬요. 먼저 오른쪽 팔꿈치는 오른쪽 무릎, 왼쪽 팔꿈치는 왼쪽 무릎을 서로 당기면서 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뭐 이렇게 되게 쉽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거 잘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이게 닿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기분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닿는 분들은 닿으면서 30초. 양쪽 팔꿈치와 무릎을 닿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펭귄이에요. 이건 굉장히 귀여운데, 펭귄이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잖아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펭귄처럼 만들고 펭귄이 걷는다 생각하고 걷는 모양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척추의 코어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운동을 30초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늘려야죠. 손끝이 천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쫙 끝으로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쫙 늘려주세요. 이것도 30초. 이 운동을 총 3회에서 5회 정도 해주시면 의자에서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코어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따라해 보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하고 스트레칭도 중요하죠. 허리 주변의 근육이 강화가 되면 원래 디스크 쪽으로 가해지는 압력들을 좀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유연하게 해야만 근육의 가동 범위가 올라가요. 허리 아픈 분들 보면 걸음걸이라든가 아니면 앉아있거나 행동하는 반경을 보면 가동 범위가 되게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근육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자꾸 적어지다 보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그의 압력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헬스장 가서 한번 보세요. 근육 좋으신 분들
분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 몸 진짜 유연합니다. 몸 좋으신 분일수록 더 많이 가동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유연하게 해야만 부상도 방지하고 디스크 내의 압력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먼저 해서 근육을 유연하게 하고 가동 범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저는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몸을 이렇게 비틀 거예요. 척추를 이렇게 비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허리에 있는 인대나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온 디스크를 밀어 넣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주는 운동을 할 거예요. 이걸 아이언 크로스라 그래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팔은 양쪽으로 벌려주시고요. 다리를 들어서 상체와 하체를 반대쪽으로 비틀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10초 정도 버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도 상체와 하체를 반대로 비틀어줘요. 자, 이렇게 비틀어주게 되면 척추가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돌출된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싶다면 엉덩이 근육에 신경을 써야죠. 엉덩이 근육, 그러니까 둔근이죠. 허리를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들이에요.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그 위에가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척추에서 코어 근육이 쭉 내려와서 엉덩이 골반까지 붙어 있는 게 다 코어 근육이에요. 딱 지지하고 있는 게 둔근이고요. 그 두 개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지만 엉덩이 근육 자체가 코어 근육이라기보다는 그걸 코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3가지 알려드릴 건데, 이게 의자 뒤쪽에 서서요 다리를 뒤로 밀 거예요. 30초 정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뒤로 편안하게 그냥 리듬감 있게 엉덩이 근육이 자극되는 걸 느끼면서 리버스 레그 레이즈를 해줄 거예요. 자, 다음에는 킥백, 뒤쪽으로 발을 찰 겁니다. 마찬가지로 30초 정도 해줄 거예요. 엉덩이 근육이 자극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햄스트링 컬, 이렇게 하면 1분 30초면 운동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이거를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엉덩이 근육 키우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하면 안 되는 운동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운동은 좋고 어떤 운동은 나쁘다라고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모든 운동은 과하면 좋지가 않겠죠. 이런 것들은 허리에 좋지 않다라고 알려진 운동들을 좀 몇 개 말씀드리면, 허리 디스크 있는 환자는 골프하면 안 돼. 오히려 더 나빠져. 등산이 얕은 산 올라가는 거 괜찮지만 경사가 가파르고 노면이 고르지 않은 그런 곳을 등산하는 경우에는 허리에 좀 무리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강도로 하는 복근 운동, 좋지 않은 자세로 복근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허리의 커브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한쪽으로만 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과도하게 허리를 비트는 운동, 이런 것들이 디스크에 좋지가 않은 거예요. 테니스, 탁구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만 회전을 많이 하게 되고,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계속 다리를 쓰게 되니까 이것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좋은 운동, 무조건 나쁜 운동이라는 건 없어요. 그 운동을 얼마나 내 몸에 맞게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골프, 테니스, 탁구, 자전거가 오히려 허리 디스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얘기하지는 마세요. 홈 트레이닝 하면은 복근 운동이라든가 뭐 허리 운동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크런치 운동. 누워서 무릎을 살짝 세우고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이렇게 드는 걸 크런치라고 하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말리게 되면요, 이 커브가 펴지면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 다음에 시티드 레그 레이즈라고 바닥에 딱 앉은 상태에서 복근을 쫙 당겨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이 있어요. 무리해서 하면 허리를 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랭크 운동, 대표적인 코어 운동이죠. 허리 아픈 분들한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가 좋지 않으면 허리의 곡선이 꺾이면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운동을 하실 때는 내 자세가 괜찮은지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울 앞에서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 스마트폰 같은 거 이용해서 내 모습을 찍어가면서 정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하신다면 무리를 줄 수 있는 동작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술을 하면 허리 아픈 게 좋아질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프지 말라고 하는 게 수술이 아니에요. 수술은 마비된 신경을 더 이상 마비되지 않게 보호하고, 쉽게 얘기해서 걸을 수 없을 때 아니면 걸을 수 없게 될까 봐 그때 하는 게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가 터졌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허리 아픈 거? 아마 그대로일걸요. 디스크가 터지면서 그게 신경을 꽉 누르거나 신경을 마비시켜서 그거를 풀어주려고 수술을 하는 거지, 허리 아픈 원인은 그거랑 조금 또 별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픈 단계가 0점에서 10점일 때 한 8점 내지 9점까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과연 0점이나 1점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8점에서 9점 정도로 아플 때 수술을 하면 한 4점 정도로 내려가요. 0점에서 4점 사이에 그런 정도의 통증은 여전히 남는다는 거예요. 수술 후 재활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허리 수술을 하고 나면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재발한다. 괜히 운동 무리했다가 찢어진 부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오히려 수술 후에 절대 안정 해놓고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완전히 바뀌었죠. 절대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할수록 근육이 회복에서 늦어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간을 오히려 늘릴 뿐이다. 논문 하나 보여드리면,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운동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따져본 그런 논문인데, 수술을 하고 어떤 운동이든 어쨌든 열심히 운동을 시켰더니 통증과 장애, 리턴 투 워크라고 써있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더 빨라졌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양을 늘리는 게 환자의 삶의 질을 훨씬 좋게 했다. 나 수술했으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움직이고 빨리 걷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플 때 침상 안정이 필요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 허리뼈에 골절이 왔어요. 그러면 침상 안정, 절대 안정 해야죠. 뼈가 붙을 때까지는. 그게 아니고 이게 단순히 근육통이다. 그때는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근육통이 생겼을 때 안 움직이고 그냥 놔두잖아요. 근육 주변으로 피가 우려리 되면서 오히려 더 붓고 회복을 더 늦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움작거리고, 자꾸 움직이면 근육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그 안쪽에 있는 염증 물질들도 빠지고 림프순환이 더 좋아지면서 빨리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아플 때일수록 조금씩은 움직이면서 재활을 도와줘야 된다는 게 요즘 치료의 트렌드예요. 허리가 아플 때 대부분은 좀 며칠 기다려볼까?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신호들. 첫 번째는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질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되게 아파요. 근데 보통은 한두 시간 지나면 풀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허리가 굳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때는 빨리 병원 가봐야 됩니다. 혹시 다른 부위가 신경을 꽉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리가 저릴 때, 이거는 신경이 확실히 눌렸다는 거거든요. 근육에 의해서 눌렸을 수도 있고, 디스크에 의해 눌렸을 수도 있고, 인대에 의해서 눌렸을 수 있지만, 어느 부위에서 어떤 신경이 눌렸는지 확인을 꼭 해봐서 이 정도면 그냥 재활치료하고 낫겠다, 내지는 이거는 주사치료나 너무 심하면 시술이나 수술까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게 위치와 눌린 정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거의 응급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데 소변이 안 나와요. 그거 빨리 가보셔야 되고, 대변도 마찬가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든지, 반대로 내가 참을 수 없이 그냥 주르륵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정말 응급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척추 전문 병원에 가셔서 신경이 너무 심하게 눌리진 않았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정말 칼로 찌르는 듯한 저 샤프한 통증이 촥 오거나, 허리나 엉덩이 쪽 내지는 다리 쪽에 오거나, 아니면 통증이 계속되면서 어딘가 좀 붓기 시작해요. 그것도 응급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연히 뭔가가 마비가 되면 가야 되겠죠. 발목이 좀 처진다든지, 엄지발가락을 쫙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세워지고 마비가 됐다든지 하면 그때는 꼭 병원 가서 원인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바른 수면 자세는 있죠. 똑바로 누워 자야 된다. 옆으로 누워 자야 된다. 엎드려 자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몸이 편안해야 돼요.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예요. 잠잘 때도 우리 숨 쉬어야 되잖아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기도도 꺾이지 않고, 숨 쉴 때 복근도 같이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 척추 아래까지도 정렬이 잘 맞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게 올바른 수면 자세예요. 내가 옆으로 자더라도 척추의 곡선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게 좋은 자세라는 겁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게 힘들다면 옆으로 자야 되는데, 쿠션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골반이 너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 옆구리 아래쪽에 아주 작은 쿠션을 하나 대고요. 옆에 누웠더니 고개가 이렇게 돼요. 그럼 너무 낮은 벽이겠죠? 그래서 약간 높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자게 되면 무릎 사이에도 쿠션을 하나 대서 무릎이 벌어지거나 가슴 쪽으로 당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좋지 않은 자세는 있죠. 엎드려 자는 건 좋지 않아요. 고개가 이렇게 꺾이면서 숨쉬기도 어렵고, 복부가 눌리니까 척추의 정상적인 커브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허리가 아픈 분들은 절대로 엎드려 주무시는 거는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 아래쪽에다가 베개를 좀 놔서 무릎도 살짝 구부러지게 하면 그것도 아주 좋은 수면
수면 자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내가 잠을 잘 때 나의 척추가 흐트러지지 않도록만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바른 생활을 하셔야 돼요. 운동 적당히 하셔야 되고 스트레칭 적당히 하셔야 되고 평상시에 의자에 앉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 무거운 물건 들거나 이럴 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굳이 무리할 필요 있나요? 다른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 꼭 들어야 되면 하체를 이용하든지 도구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 좀 들도록 하시고요. 허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계속 쓰게 되면 근육이 피로가 오고 아파요. 그러니까 잘 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허리 아플 때는 꼭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허리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고요. 혼자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이랑 상의하면서 너무 심할 때는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하고 좀 좋아지면 이제 재활 치료하면서 관리를 하신다면 허리 통증 반드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어깨 통증 치료비가 3만 원이 들었다. 사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라든가 목이 너무 불편해서 마사지로만 3천만 원 쓰신 분도 계세요. 금액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오래 걸리는 치료고 비용도 많이 드는 치료이기 때문에 병원을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훨씬 치료 기간을 앞당기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깨 아픈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분류를 해보면 몇 가지로 좁힐 수가 있는데 제일 흔한 거는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어깨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근육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있는 근육들이 찢어지거나 낡아서 약해지거나 이거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움직일 때 딱 충돌하는 거예요. 뼈랑 뼈 사이가 좁아지면서 그 부분이 콱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게 어깨 충돌 증후군. 그 다음에 우리 흔히 50견이라고 하죠. 나이가 50세쯤 됐을 때 나타난다 해서 50견이라고 하는데 굳어서 올라가지를 않는 병입니다. 요즘은 동결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깨가 얼어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를 동결견이라고 그러고요. 결국에는 관절에 문제를 일으켜서 관절염까지 오게 되는 이 한 4가지 정도.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동결견, 관절염 4가지 정도가 대부분 어깨 통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 치료비가 3만 원이 들었다. 다른 치료 함께 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라든가 목이 너무 불편해서 마사지로만 3천만 원 쓰신 분도 계세요. 거의 매일 마사지를 받고 그래야만 일상생활이 되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인대강화 주사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금액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오래 걸리는 치료고 비용도 많이 드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집에서도 병원을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훨씬 치료 기간을 앞당기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과 근력 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둘 다 중요해요. 스트레칭은 인대라든가 근육을 좀 유연하게 늘려주는 거고 그러면서 어깨 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주는 거예요.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얼어붙어 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운동하고 싶어도 이 범위가 안 나오니까 못 움직여요.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늘려놔야만 쉽게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더 잘 붙어요. 자극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2개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스트레칭, 후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깨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스트레칭은 내 어깨가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지 가동 범위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팔을 위로 그냥 쫙 올렸을 때 귀 옆에 붙는가. 근데 이게 안 붙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올릴 때 요만큼까지 90도 근처에서 어깨 아파 하다가 요거 넘어가면 또 괜찮은 분도 있고 이게 안 올라가니까 붙이고 싶어서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 잘못된 가동 범위를 재신 거고요. 몸은 그대로 고정을 해놓고 팔을 쫙 올렸을 때 귀 옆에 붙는지 이거 자체가 이제 스트레칭이 되면서 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렇게 들었을 때 귀까지 올라가는지 반대로 뒤로 쫙 돌렸을 때 60도 정도 가는지 외회전과 내회전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외회전 그 다음에 안쪽으로 내회전 이렇게 시켰을 때 외회전은 90도 내회전은 60도 이상 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몸을 이렇게 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어깨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는지를 알아야 운동을 할 때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운동하기 전에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어깨 후면을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할 시간 없다. 스트레칭 할 시간 없다. 저는 여기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 날개뼈랑 어깨랑 여기 붙는 여기 누르다 보면 되게 아픈 부위 있어요. 작은 원통형 근육이다 그래서 소원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근육을 이렇게 눌러보면 아파요. 마사지 공이라든가 아니면 벽면에 문지를 수 있는 게 있으면 어깨 후면을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어깨 가동 범위가 훨씬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통증도 줄어들고. 왜 그러냐면 소원근 위
위쪽으로 겨드랑이 신경이죠. 애가신경이라는 신경이 이 삼각근을 싸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 뒤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신경이 근육 사이에 딱 끼는 게 어깨 후면이거든요. 그래서 어깨 아픈 분들 여기 눌러보면 되게 아파하세요. 여기가 걸려가지고. 여기만 잘 마사지로 풀어줘도 운동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어깨 후면 운동은 반드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깨 통증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른데요. 동결견, 50견이 있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안 되는 동작이 이거예요. 외회전이죠.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어깨를 이렇게 빼는 게 잘 안 되세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옆으로 쭉 당겨주는 거예요. 외회전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쭉 당기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너무 통증이 심한 분들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수건 있죠? 수건을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딱 껴줘요. 한쪽 손은 고정을 해놓고 끼는 쪽을 쭉 당겨주면 이 어깨가 착 붙는 거를 얘가 어느 정도 벌려주기 때문에 견 관절이 이 속으로 빠지는 거를 이 수건이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한쪽으로 쭉 당기는 이 운동을 해주면 조금 더 통증을 줄이면서 쉽게 이 외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 운동을 좀 전 추천을 드리고요. 동결견이라는 건 어깨가 얼어붙듯이 굳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증 없이 하려면은요,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펜듈럼 운동이라는 거고요. 펜듈럼이라는 게 이게 진자 운동이잖아요.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빠지고 이런 물병을 이용해도 되고요. 덤벨을 이용해도 되고 약간의 무게를 주는 의미로 이렇게 손에 딱 쥐고요. 떨어뜨리세요. 내 팔이 진자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흔들다가 부드러운 게 느껴지면 점점점 원을 그리면서 펜듈럼 운동을 해줍니다. 양 앞뒤로도 흔들고 양 옆으로도 흔들고요.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어깨 관절에 좀 유연성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 흔들면서 내 팔이 진자다 생각하고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거 한 5분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어깨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진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주는 운동은 의자 모서리도 좋고요. 아니면 탁자, 식탁도 좋고 벽도 좋고요. 가동 범위를 늘려주기 시작할 건데 모서리를 잡고요. 내 몸을 조금씩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겠죠. 이거 굳으신 분들은 이 정도만 돼도 아 하고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밀고 기다리세요. 통증이 왔을 때 한 1분 정도 가만히 호흡하면서 기다리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약간 더 벌리고 이때 또 통증이 오면 기다리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또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면 조금 더 내리고 굳어져 있는 어깨를 점점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벽 오르기 운동이에요. 오늘 2가지 알려드렸죠. 펜듈럼 운동을 하고 나서 어깨가 좀 부드러워지고 나면 이렇게 어깨를 벽 오르기 운동. 이 2가지 운동 50견 있는 분들 꼭 따라해 주세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은 가동 범위를 크게 해서 운동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오히려 이 파열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더 찢어지는 게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팔을 막 크게 돌리고 뭐 이거 외회전하고 이렇게 하는 운동보다는 정적인 운동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으로 이 팔은 바깥으로 돌리면서 얘는 못 가게 막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버티는 운동.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걸 못 가게 막는 거죠. 등척성 운동을 해주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팔도 사이드 라테럴 레이즈 하듯이 들 때 여기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쪽에 마찰 때문에 근육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등척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반대로 내리고 싶을 때 이렇게 운동.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우선 어깨는 내회전과 외회전 운동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이런 밴드 이용해서 베어 허그라고요. 곰이 껴안는 듯한 그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밴드를 걸어주고 껴안는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껴안는 동작. 이 동작을 천천히 해주게 되면 회전근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주변의 근육을 단련시켜서 어깨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근 펀치라고요. 거근이라는 거는 견갑골하고 갈비뼈 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이 상태까지는 움직이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할 때 움직여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펀치를 한다 그래서 거근 펀치라 그래요.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쭉 내미는 이 역할을 하는 게 거근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쭉 내밀어주는 운동을 쭉 해주세요. 거금 펀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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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육을 단련시키면 어깨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베어 허그 먼저 해주시고 마지막에 펀치. 이렇게 해주시면 어깨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충돌 증후군 있는 분들한테 좋은 운동입니다. 천사 날개 운동. 천사 날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모양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천사 날개 운동이고요. 먼저 벽 쪽에 등을 대야 돼요. 저는 이제 뒤에 벽이 없지만 벽 쪽에 등을 딱 대서 몸을 정렬을 딱 맞춰주고요. 그래서 등하고 어깨를 천사 날개처럼 천천히 위로 올리면서 이완을 시켜주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벽에다가 팔이 딱 붙게 해서 그 벽에 붙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 운동은 어깨 충돌 증후군 있는 환자분들한테 효과가 좋고요. 이 동작을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작할 때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어깨에 힘줄에 손상이 가거나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스트레칭 할 때 어느 범위가 넘어갈 때 통증이 있다. 그럼 그 범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어깨 관절은요.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 가장 가동 범위가 넓어요. 거의 180도, 360도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나누는 거죠. 당기는 운동이 있고요. 미는 운동이 있어요. 미는 운동을 5를 했으면 반대로 당기는 운동을 5를 해야죠. 균형을 맞추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워낙 사방으로 다 돌아가는 관절이니까 당기는 운동도 있고 미는 운동도 있고 올리는 운동도 있고 내리는 운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로 이제 당기는 운동과 미는 운동으로 나누죠. 강한 거보다는 좀 부드럽게 해서 유연하게 쫙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움직이는 거,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 나는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뚝 한다는 게 충돌이 되면서 이 안에 힘줄이 뼈 끝에 이렇게 마찰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이쪽에 있는 윤활랑이라는 게 있는데 윤활랑에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어깨 주변 염증이 될 수가 있고 그 염증이 오래되면 힘줄이 약해지면서 힘줄이 끊어지면서 그게 회전근개 파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리 나는 방향으로는 돌리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과도하게 욕심부려서 회전 반경 크게 해도 뼈끝에 걸리면서 마찰 때문에 힘줄이 좀 갈려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는요.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갈 때예요. 한참 어깨가 좀 아프다가 갑자기 아픈 게 탁 사라지면서 팔이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올라가는데 그 위로 잘 안 올라가요. 오히려 통증은 좀 줄어요. 그거 힘줄이 끊어진 겁니다. 90도 이상 안 올라가면 이거 빨리 병원 가서 힘줄이 괜찮은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신경이 어딘가 눌린 거예요. 이것도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심하게 해서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어깨 마사지 열심히 받았는데 여전히 아파요. 그러면 이제 승모근의 문제일 수 있죠. 이거는 의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다. 내지는 승모근이나 목 디스크 쪽 문제가 있다. 이거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둘 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병원 올 때 저 어깨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서 와요. 근데 잘 진찰을 해보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파서 오시면서 어깨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표현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MRI를 찍어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둘 다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어깨만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잘 안 낫는다? 그러면 꼭 승모근 쪽하고 경추 쪽 문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의외로 오래된 어깨 통증이 확 좋아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승모근과 경추 쪽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목과 어깨는 거의 구별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환자분도 구별하기 어렵고 의사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둘 다 동시에 하고 운동과 스트레칭도 둘 다 동시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승모근 더 안쪽으로 견갑거근이라고 견갑근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근육이 있어요. 견갑거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이렇게 앉아서요. 한쪽 손은 엉덩이 밑에다 깔고요. 어깨가 딸려가는 걸 막는 거예요. 시선은 무릎을 보세요. 반대쪽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당기는 거예요. 5초 정도. 그 다음에 좀 풀어주고 무릎을 향해서 고개를 내리세요. 5초 정도. 반대쪽도 이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요. 반대쪽 무릎에 시선을 주고 당기세요. 5초. 이런 식으로 양쪽 다 5초씩 10번 해가지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견갑거근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고요. 천천히 고개를 반대쪽으로 90도 유지하고
제자리로 오고 또 반대쪽으로 90도 유지하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방향이 있거든요. 잘 안 되는 방향을 조금 더 해주면 목 스트레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목하고 어깨 아파서 치료 비용 굉장히 많이 내고 마사지 비용 엄청나게 내고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서 나중에 막 목 디스크 수술하고 어깨 관절 수술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를 집에서 꾸준히 조금씩만 운동을 해주신다면 완전히 끊어진 것만 아니라면 해결 안 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를 하셔서 열심히 운동하고 스트레칭 해주신다면 1,000만 원이 아니고 한 몇천만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법이니까 영상 꼭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